안녕하세요. 저는 개발협력 커리어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취업한 박은지입니다. 생각보다 꽤 늦은 때 처음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대학교 거의 졸업할 때쯤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고요. 대학교에 와서 제가 전공은 국제통상학과인데 철학을 부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 전공으로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인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의식이 생기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코이카를 알게 되었을 때 마침 홈페이지에 YP 공고가 떠 있었고, 저는 그때 YP가 이제 해외 사무소나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이었어서 정말 현장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 스스로 시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개발협력 분야의 최전선에서 일을 해보면서 맞는 건지 저랑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생각하면서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내가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분야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 분야에 매료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분야에서 일할 생각밖에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YP로 발령이 나서 처음으로 했던 업무들은 큰 단위의 사업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NGO, 민간영역 사업이라고 NGO나 다른 기업들이랑 함께 하는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트루카나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어서 이제 식수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그 지역이 노상 배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 하나예요. 거의 80%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식수위생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학교 중독 탈락률이 낮아지는 거를 보고 제가 큰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의 뭐 역사라든지 어떤 국제 기구들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런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읽는 거에 대해서는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이제 다른 외국에서 일할 때나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리한 과가 딱 한 가지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일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크게 이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분들하고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두 분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분야에 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떤 과를 나오셔도 이제 경험을 쌓고 이제 그런 이 분야에 관심만 있으시다면은 어떤 분이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라는 게 정말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분들이 일을 하시고 전문 분야가 또 다르기 때문에 꼭 영어를 잘해야만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제가 들어가고 협력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협력에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그 다양한 나라의 관계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리어 센터에서 제 취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커리어 센터에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일단 커리어 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이제 경험을 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공고들을 엄선해서 다 모아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메일링 그 목록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그 커리어 센터에서 또 그 올라오는 공고들을 또 엄선해서 메일로 또 보내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일만 확인하고도 좋은 공고들 있구나 하고 지원을 할 정도로 그 보내주시는 추천해주시는 공고 목록이 정말 좋았고요. 또 다른 거는 자소서 컨설팅이나 면접 컨설팅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자소서 코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나 제 능력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쓰면 더 좋겠다, 어떤 강점을 살리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세세하게 코칭을 해주셨고요. 면접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제 자소서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쓸 기업이나 뭐 NGO나 그런 단체에 맞는 내용을 추천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태도까지 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취업이 된 곳에서 면접 컨설팅을 받은 게 정말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조금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면접 컨설팅 때 선생님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밝게 해보라는 태도에 대한 걸 많이 다듬어 주셨고, 실제 제가 면접 이후에도 면접을 봐주셨던 분들이 제 긍정적인 모습이나 밝은 면이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가장 취업 준비 기간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제 추천받고 참여한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커리어센터에서 도와주는 것은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앞으로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갖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한 취업을 가장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저희가 했던 경험이나 저희가 앞으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도 정말 잘 헤아려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코이카에서 스텝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개발협력 분야를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는 이제 제로부터 시작해서 1, 2까지 심화 단계까지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로에서 처음 들으면서 이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적인 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 사업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이카 사업에 참여를 하셨었고 이제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에서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취업할 때 일단 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이제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을 보자면 가장 큰 부분은 정말 제너럴리스트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정말 잡다하게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영어 말고도 일본어를 공부를 했어서 일본어를 할 줄 알고, 또 코이카에서 YP로 인턴을 하기 전에는 마케팅 분야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조금 갖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경험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큰 플러스 점수로 작용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YP로 지원을 할 때도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나 다른 지식이 크게 없는 상태였어요. 이제 정말 열정만 가지고 지원을 한 케이스였는데, 마케팅 인턴을 했던 역량을 기반으로 제가 케냐 사무소에 간다면 제 이런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케냐 사무소에 사무소 홍보를 정말 기깔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서 많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도 이제 개발협력 분야에 들어갈 때 개발협력 분야에 꼭 경험이 있어야만 YP나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전공이나 그런 걸 살려서도 충분히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기구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발전을 위해서 도시 간 협력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기구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기구는 수평적이고 좀 화목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제 의사결정을 항상 존중해 주시고 제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만약에 아직 자기 전문성을 찾지 못하셔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너럴리스트로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직접 해보면서 어떤 일이 나랑 맞는지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정말 전문 분야를 찾아가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미 전문 분야가 있으신 분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요.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도전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